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있었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선거 마지막 날 선거와 결과 발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지난번 선거, 그러니까 2022년 선거에서 약 2만 표 가까이의 무효표가 나왔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전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설기술인의 정의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대별로 건설기술인을 어떻게 정의했었느냐, 그걸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 때 각 후보의 공약사항,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어제는 투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후보들 공약을 검토하면서 뭐 누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선자를 포함해서 출마했던 후보들의 공약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술인협회가 10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건설기술인이라는 말 자체가 정체성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인들이 실제로 소속감도 별로 없고, 자, 그래서 앞으로 건설기술인협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거가 끝나고 보도자료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요즘 뭐 전자투표니까 뭐 바로 종료가 되고 나서 바로 결과가 나왔죠. 제15대 회장은 박종면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총 선거권자 71만 3,858명 중에 12만 3,647명이 투표를 했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17.32%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 이거는 직전 선거 2022년 선거 때보다 2.71%가 증가한 겁니다. 직전 선거 2022년 선거에서는 14.61%가 참여했었네요. 각 후보별 득표 순위는 박정면 후보가 3만 59표, 24.31%, 윤영구 후보, 현재 회장이죠. 윤영구 후보가 28.746표, 퍼센테이지는 23.25%. 그 다음에 김재권 후보, 지난 2022년 선거에 출마해서 2위를 했던 후보죠. 28,620표, 퍼센테이지는 23.15%. 자, 그 다음에 김현태 후보, 2022년 선거 때 당시 회장으로서 연임에 도전했던 후보였죠. 27만 304표, 퍼센테이지는 22.08%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제11대 직무 분야별 기술인 회장 선거에서는 건축 장행수 후보, 토목 권오혁 후보, 기계 김종국 후보 등이 당선됐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 대의원도 선출을 했는데 대의원들은 뭐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도자료는 안 올라왔고요. 아마도 3월 10일 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간이라고 합니다. 네,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제가 긁어서 챗GPT한테 주고서 요거에 대해서 그래프도 그리고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긁어다가 넣고요, 그냥. 자, 질문을 후보들이 득표한 수를 더해줘. 총 11만 4,729표가 득표가 됐고, 총 투표 인원수는 12만 3,647명이었죠. 12만 3,647명 맞죠? 후보들이 득표한 수가 11만 4,729표였으니까, 요 차이가 바로 이제 무효투표 수인데, 무효투표가 8,918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요 파일을 올려주면 됩니다. 폰트 관련한 파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그려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박정면 후보, 그 다음에 윤영구 후보, 김재권 후보, 김현태 후보가 이렇게 거의 비슷했어요. 그죠? 다 20 몇 %씩 해서. 당선자 박정면 후보가 24점 몇 %였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이제 무효 투표수입니다. 무효 투표수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1위하고 4위의 표 차이보다 무효 투표수가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요거를 2, 3, 4위 후보의 1위 득표수와의 차이를 계산했어요. 그래갖고 2위는 1위하고 1313표밖에 차이가 안 났고 3위는 1위하고 1439표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그 다음에 4위는 1위하고 2755표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죠? 1위와 4위 사이에 2755표가 차이 났는데 무효표가 아까 8900, 거의 9000표였죠. 8918표가 생긴 거죠. 이게 2022년 투표 때도 거의 2만 표 가까이 생겼거든요. 그때보다는 좀 줄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무효표가 발생했는데 이 전자투표에서 이 무효표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이것도 참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 메시지를 받고 진입을 하면 투표가 시작되는 건데 아마도 선택을 안 하고 투표 완료 버튼을 눌렀나? 선택을 안 했는데 투표 완료 버튼이 안 눌러지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전자투표에서 어떻게 무효표가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종이 투표야 뭐 중간에 찍거나 아니면 뭐 그 선 밖에다 찍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무효투표가 되는 건데 전자투표에서는 시스템상으로 그죠? 선택을 안 하면 제출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도록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거의 10,000표 가까이 무효투표가 발생한 건지.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핸드폰으로 실시한 전자투표였는데 무효투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찾아봐. 그랬더니 투표를 시작했지만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한 경우,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투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았을 땐 다시 투표하도록 뭔가 메시지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택 없이 투표 완료. 이게 선택 없이 투표 완료가 안 눌러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트워크 불안정. 아마도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투표 중 인터넷이 끊어져 투표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출 버튼을 안 눌렀으면은 투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전송 오류, 투표 시스템 오류. 글쎄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세션 만료 오류. 그러니까 좀 렉이 걸려서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니까 세션이 만료될 수도 있겠죠. 이게 오래되면 세션이 만료되니까. 중복 투표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전자투표에서. 아무튼 무효표가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2만 표 가까이 생긴 무효표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 없이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8,000표면 8,000표는 총 투표한 사람 중에 몇 퍼센트인가요? 총 투표자 수가 12만 몇 명이었죠. 그죠? 12만 3,647명이었는데 8,918이니까 7%. 100명이 투표를 하면은 7명 정도는 무효표가 됐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 같은데 다른 전자투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은 건지 뭐 워낙 많긴 많죠. 투표자 수가 12만 명이 한 4일에 걸쳐서 투표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접속자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대응하도록 이렇게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또 투표를 할 텐데 무효 투표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후보의 홍보 자료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4명의 후보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PDF를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4명의 후보의 그 홍보물을 다운을 받아서 인공지능한테 주고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명의 후보의 홍보물을 PDF 파일을 다 올렸고요. 후보들의 주요 경력과 공약들을 정리해서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걸 한번 읽어보고 뭐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리를 잘하나 이것도 한번 보고 나중에 따로 PDF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김현태, 김재원, 박종면인데 박중면이라고 쓴 것 같죠. 그죠? 할루시네이션인지 아니면 OCR의 오류인지 모르지만 자, 생년월일은 김현태 후보가 56년생, 김재군 후보가 52년생, 박종면 후보가 69년생, 그 다음에 윤영구 후보가 54년생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50년대생이었는데 박종면 후보가
69년생이었고요. 학력은 김현태 후보가 국립철도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네요. 김재곤 후보는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공학석사, 동아대학교 공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토목공학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사가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토목시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박종면 후보는 서울시립대학교 공학사, 그 다음에 같은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요. 박사까지 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토목공학으로 박사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윤영구 후보는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격은 김현태 후보가 건축시공기술사, 그 다음에 김재곤 후보가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토목시공, 그 다음에 박종면 후보는 토목기사 1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윤영구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정리를 할 줄 아는 건 아니니까 연역을 보면 여기는 자격을 표시를 안 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은 김현태 후보가 현 HK 건축 대표고, 그 다음에 김재권 후보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종면 후보가 지승 C&E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구 후보가 대림산업 사장이었다는 얘기겠죠. 전 대림산업 사장. 그 다음에 현직 전직은 후보, 15대 회장 후보는 다 똑같죠. 그죠? 이거 정리를 잘못했네요. 그냥. 그죠? 다 후보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여기는 김현태 후보는 회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윤영구 회장은 현재 회장이고, 이 김재권 후보는 한국기술사회 회장이었죠. 그 다음에 박종면 후보는 건설신기술협회 회장이었죠. 그 다음에 주요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정리가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김현태 후보가 100만 건설기술인과 함께 존경하는 건설기술인 여러분, 전문성과 자질 강화, 건설기술인은 적어도 자긍심만이라도 갖고 살아야 함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김재권 후보가 담임제와 감사 임용 개혁 기본 충실, 지금 연임을 할 수 있는데 담임대로 바꾸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 개혁과 정책제도, 3. 복지와 이미지 혁신, 4번 미래 비전과 업역 확보 이런 내용이 있고요. 박종면 후보는 회원 서비스 강화, 전화 상담 콜백 시스템 도입, 기술인 의무교육제 자율화, 의무교육제 자율화?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경력관리 시스템 일대 혁신, 그 다음에 윤영구 후보가 대국민 이미지 개선, 워라밸 실현, 건설동행위원회 활동, E&E 포럼, 경력관리 디지털 전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소통과 화합, 여성 청년 공공기관 참여 확대, 협회 투명성 제고 이런 게 있고,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은 김현태 후보가 100만 건설기술인 김현태와 함께, 그 다음에 김재권 후보가 경력과 준비된 역동적인 리더가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We can do it, we must do it, go together 뭐 이렇게 돼 있고, 박정면 후보가 회장 연봉이 이게 헐루시네이션인 것 같은데 오타죠. 몇 억씩 되는 협회는 없습니다. 요거였죠. 그 다음에 전화를 안 받아요 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구 후보가 돈값하는 협회, 표값하는 윤영구가 더 빡세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내걸었다는 건데요. 뭐 비슷하죠. 여기 읽어보면은 얘가 이제 인공지능이 이 전체 후보들의 저기를 판단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주요 차별점을 갖고 김현태 후보는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전문성 회복에 초점을 둔다. 그 다음에 김재권 후보는 협회 개혁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 4대 공약을 통한 체계적 접근을 하겠다. 박종면 후보는 회원 서비스 개선과 전화 응대 시스템 혁신 강조. 이렇게 했고, 윤영구 후보는 현 회장으로서 9가지 세부 계획과 연속성 있는 협회 운영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모든 후보들이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와 협회 서비스 개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AI가 정리를 했고요. 제가 요거 보면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미래 비전과 업역 확보거든요. 이 업역 확보 얘기는 기술사회에서 많이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이런 데 이제 업역이 명확하게 써 있는데 기술사법이 있긴 한데 거기에 기술사만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업역이라는 게 없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공공시설의 설계는 기술사가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없다는 게 이제 기술사회에서 계속 주장하면서 그거를 실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김재곤 후보는 기술사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업역 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실제 홍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요약이다 보니까 좀 짧게 나왔을 것 같고요. 업역 확보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김재곤 후보의 업역 확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업역 확보. 공약 4. 미래 비전과 업역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 미래 기술인인 MZ세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들처럼 미래를 보장받는 기술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5차 산업 대비 미래 전문 교육을 신설하겠습니다. 이건 업역 확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업역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술인 라이센스를 강화하여 엔지니어를 업학하는 동네 축구룰을 월드컵 룰로 바꿔놓겠습니다. 건설경제 회복 정책과 기술인 중심으로 건설 사업 권리자 역할을 하도록 업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업역을 확보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요거만 읽어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기술인 라이센스를 강화하여 요게 이제 약간 업역 확보에 관계된 것 같고 엔지니어를 억압하는 동네 축구를 월드컵 룰로 바꿨다. 이거 비슷하기도 한데 국회 건설기술인을 직능 비례대표 국회의원 영입 제도를 만들어 회원들의 위상 강화와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업역 확보가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박정면 후보 당선자죠. 의 내용 중에 기술인 의무교육제 자율화. 요거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기술인들이 지금 뭐 승급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유화 한다는 얘기인지 박정명 후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 교육제를 자유화하겠다. 건설기술인법 제정 추진, 건설기술인 공제회 추진, 건설 명문가 인증제 추진, 청년 건설인 유입 프로젝트 추진, 대국민 건설 이미지 홍보 프로젝트, 시니어 건설기술인 복지 시스템 개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그 교육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홀루시네이션이었을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기술인 의무교육제 자율화, 인센티브제 전환,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폐지시키겠다. 이수를 하면 승급 PQ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수를 하면은 과태료를 매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수 시에는 승급 PQ 등에서 가점을 주겠다. 뭐 그런 약간 포지티브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법과 제도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협회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나 협회는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협회는 그것을 관리하는 실천을 하는 기관이지 그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는 국토부한테 제안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근데 그것을 국토부가 승인해야지 이제 되는 거죠. 아무튼 주체는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겠죠. 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을 살펴봤고, 국정면 후보의 홍보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장 당선인이죠. 회장 연봉이 몇 억씩 되는 협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을 위한 협회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인 평균 연령 51.4세. 더 이상 청년들은 건설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바꾸지 않는다면 건설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 건설 기술인 여러분, 이제 고민의 시간을 건너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건설 기술인은 모두 같은 편이 되어 우리 삶의 길을 찾고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100만 건설 기술인의 삶과 미래를 박정면 후보가 새롭게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를 만들었네요. 그죠? 69년생이고 시립대에서 석사 박사하고 토목기사 1급, 지승 C&I 대표이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우엔지니어링, 동아건설산업. 활동은 최근에 10대, 11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을 했고요. 건설 전주기 실무 경험, 건설기술자, 32년 구조 및 유지관리 분야 설계 시공 연구, 준비된 후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대외행정협회 운영 4년, 관련 제도 개선 성과, 제도 개선 능력 보유, 공공전문가, 건기원 근무심의위원 경험, 건설 관련 제도 전문성 확보, 건설기술자의 애로사항 이해, 도전정신의 삶, 20년 기업경영으로 건설의 과거, 현재, 현황, 미래 니즈 파악하고 있다. 회장연봉 영원. 그래서 공약은 협회 부분이 있고 회원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협회는 연봉 무보수 전환. 그래서 회장 연봉을 후배 양성 장학기금으로 전환하겠다. 회장은 주요 현안 및 대외 업무에 집중하고 일상 업무는 상금 부회장 수행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전화 상담 콜백 시스템 도입, 100% 전화 콜백 구축. 전화가 왔으면 그걸 다시 못 받으면 다시 고객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혁신적 업무 간소화 구축 및 상담 인원 보강. 인원을 더 뽑아서 상담 인원을 보강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죠? 기술인 의무교육제 자율화. 아까 제가 살펴봤던 건데, 교육 미수시 과태료가 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그 건설기술협회가 과태료를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부가 매기는 거니까 국토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이수시 승급, PQ 등에서 가점. 이거 아까 살펴봤던 거고요. 기술경력관리 시스템 일대 혁신, 경력관리 통합 시스템 완전 디지털 전환 구축, 지역 회원을 위한 지회 경력관리 전담팀 확대 구축, 설계 분야 PQ 서류 간소화. 회원 분야에서는 전화 안 받아요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다. 건설기술인법 제정 추진, 건설기술인의 권리, 권익, 수급체계, 교육제도 등을 규정하겠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인 복지제도, 공제회, 연구기구 등을 규정하겠다.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건설기술인의 정의 자체가 이제는 국토부 장관령도 아닌,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아닌 국토부 고시로 돼 있죠. 그래서 등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술 관련 직종만 이렇게 등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쪽 문과 쪽 자격들은 등급이 없어요. 다 뭐 법무사면 법무사, 행정사면 행정사 이렇게 단일 자격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각 부처의 기술 관련 자격 체계는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등급도 나눠져 있죠. 그죠? 뭐 특급, 고급, 중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건설기술인법을 제정하면 좋겠죠. 하지만 뭐 쉽지는 않겠죠. 이건 역시 국토부가 지금의 법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지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기술인의 정의에 대한 그런 조항들을 건설기술진흥법에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통째로 드러내서 하나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건설기술인 공제회 추진은 회원들이 이제 공제회에 지분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돈을 얼마큼 내면 공제회에 가입한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원만을 위한 연금, 적금 사업 추진하겠다. 이제 공제회라는 건 이제 금융 업무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인 공제회에서 뭐 예적금을 한다든가 연금을 한다든가 공제회라는 게 이제 금융기관이 되니까 뭐 보험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학자금 및 결혼자금 대출 사업, 뭐 대출도 하고 예금도 하고 뭐 이런 공제회를 만들자라는 얘기고 건설 명문가 인증 제도는 3대 건설업 종사 가정을 그죠 1대 2대 3대 할아버지부터 뭐 손자까지 가정을 건설 명문가로 인증해 준다. 가족 구성원 건설 관련 학과 진학 시 장학금 지원 추진, 건설 명문가 혜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발굴, 청년 건설기술인 유입 프로젝트, 건설기술 자격증 지원,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비용 일부 지원 및 온라인 특강 운영, 회원들에게 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스마트 건설기사 제도 신설 추진, 스마트 건설 기술을 교과 필수 과목 추진 및 육성, 글쎄요. 저는 이게 스마트 건설이라는 게 스마트를 어떤 기준으로 갖다 붙일 건가? 이거 애매하거든요. 뭐 스마트 건설법인가 그것도 추진하다가 좌초됐는데 법적으로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스마트라는 게 뭐가 스마트한 건지 애매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뭐 스마트 건설 이렇게 부르는 건 맞겠지만 법에다 넣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스마트. 도대체 스마트가 뭐냐? 사람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하다 그러면은 IQ 120이 스마트한 건지, IQ 150이 스마트한 건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청년 건설인 장학금 지원 제도 마련, 대국민 건설 이미지 홍보 프로젝트, 건설기술인의 하루 다큐멘터리, 건설기술자 현장 노동자의 헌신과 전문성 다큐멘터리 시리즈 방송 및 온라인 배포. 요게 좀 애매하거든요. 옛날에 뭐였죠? 유인촌 씨가 나와서 중동지방 열사의 땅에 가서 아버지가 엄청 고생하고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으로 봐서는 그죠? 열사의 땅에 가서 몇 년씩 집에 가끔 와요. 그럼 막 그 내용 보면은 오래간만에 와보면 애가 커 있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런 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애매합니다. 이게 홍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진짜 잘 만들어야죠. 잘.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것들을 보고 잘 만들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대로 대우를 받지 않는데 그걸 멋있게 보이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건설은 미래다 시리즈 광고. 건설이 일상에 기여하는 모습과 미래 건설의 꿈을 담은 광고 제작. 시니어 건설기술인 복지 시스템 개발, 시니어 회원을 협회 내 경력 관리 전담으로 활용, 경력 활용 및 재취업 지원 플랫폼 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니어 회원 전용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뭐 아무튼 건설 쪽이 상당히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니어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보면 건설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인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한참 은퇴하고 있는 시기라서 모든 단체에서 이 비슷한 그 시니어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박종면 당선자의 홍보물 까지 살펴봤고요. 네, 100만 회원의 건설기술인 협회의 새로운 회장이 이제 뽑혔습니다. 4월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건설기술인들의 위상을 조금 높이고 건설업의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